학원의 부동산 TV. 안녕하세요. 학원의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전에 올렸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제도의 취지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아파트에서 자격이 맞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것이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아예 주택 자체를 그들만을 위해 건설해서 공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막 구운 빵을 한 입 먼저 베어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면, 빵 전체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분양형을 다루고 다음 편에서 임대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희망타운의 정의, 그리고 특징, 분양 형태, 자금 부담, 청약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 선정 방식, 청약 방법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육,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 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 최상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신혼부부의 절대 가치는 신혼부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해 태어나게 될 2세, 즉 그들로부터 새롭게 탄생하게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혼희망타운은 보육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설계의 포인트를 맞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름 그대로 해석하자면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타운이란 소린데요. 그렇다면 신혼들에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택과는 뭔가가 틀려도 틀리다는 소리겠죠. 뭐가 있을까요? 영유아가 많은 특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규모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대 건설하는데요. 국공립으로 운영된다고 하는군요.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염두해 방과 후 어린이 교실 등도 운영되는데, 초등 돌봄 교실 또는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한 각종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공동 육아방 운영, 통학길의 편리함 및 안정성의 확보 등 그야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조성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홈 기술 등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약, 화재 범죄 예방 등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티를 팍팍 내는 신혼 전용 주택입니다. 분양 형태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주택까지도 같이 개발하여 분양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분양 아파트를 오롯이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것을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한다고 하는군요. 자금 부담은 분양형일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4억 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나 금리 모두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30에서 70% 범위 내에서 수익 공유 모기지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부의 축적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매도 시 시세 차익의 10에서 50%가량을 기금과 나누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좋은 입지에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차후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될 수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들이 청약 가능한데요. 각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고요. 예비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중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은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통사항은 첫째,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고, 두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은 초과하여야 하며, 그리고 총 6회 이상은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소득 이하여야지 자격이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산도 보는데요. 총 자산 기준이 2억 5,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기준에 따라 1에서 3점까지 각각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는 방식이죠. 그럼 단계별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1단계는 총 공급수의 30%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라면 그중 300세대를 1단계 자격 조건을 가진 청약자에게 먼저 공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자격 조건을 볼까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점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로 각각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가구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초과로 가점은 각각 1에서 3점대로 매겨집니다. 금액은 가구 원수와 외벌이 맞벌이별로 달라지니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은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1에서 3점까지 점수가 달라지고요.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는 최소 6회에서 24회 이상까지 각각 1에서 3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2단계 가점 기준을 살펴볼까요? 2단계는 1단계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 중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입니다. 미성년자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미성년자 수는 1에서 3명 이상,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은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는 6회에서 크게 24회 이상, 이렇게 세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하는군요. 청약 신청은 LH 청약홈 신혼희망타운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희망타운 중 분양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탄 임대형도 기대해 주세요.